오늘 가장 이제 그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주원이 형 FM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몇 개 보긴 했습니다.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이제 봤는데 제가 뭐 다 보진 못했고 이제 봤는데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FM 같은 경우 저도 최근 거는 안 해봤는데 이제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최근 나온 FM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저는 또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좋아했던 FM이랑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몇 했어요? 저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지? 저 거의 14? 15? 14? 아, 오래됐네. 너무 오래됐네. 뭐야? 2014 얘기하고 장난치나 지금. 주원 형 순위가 14등인데. 오늘 왜 그래? 아니 그냥 뭐 할 말 무슨 일 하냐? 있어 집에? 내 입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 한 거야. 오프닝부터 덕현이한테 막 까대고 나한테 그러고 너 지금 왜 그러는 내가 그런 롤이야. 네 롤은 맞는데. 예.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순위 올라가면 되죠 또. 네. 개눈가리 시선 오늘 주제 우리 첼시 선수들 이모저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은쿤쿠 이야기도 할 거고 잭슨 이야기 할 거고 그럼 수비진은 좀 괜찮은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은쿤쿠 복귀가 좀 첼시에게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지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은쿤쿠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에 이제 팔머까지 좀 엮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은쿤쿠 얘기를 하려면은 약간 팔머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팔머를 저는 시티 때로 보면 이제 오른쪽 완전히 벌려 있어서 이제 터치라인 쪽에 있고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아이솔레이션 원원원을 하기 위한 옵션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팔머 같은 경우는 엔드라인으로 가는 빈도보다는 왼발로 오른쪽 나와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아서 뭐 한 7대3 정도로 들어와서 이제 뭐 원원원이 좋은 옵션이구나 정도로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첼시로 이번에 넘어와서 뛰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이상이더라고요. 원원원만 하는 옵션은 아니고 이제 약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라인과 라인 사이 이 좁은 공간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뭐 메잘라 아니면 10번 뭐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선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팔머랑 엮어서 이제 은쿤쿠를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첼시 같은 경우 이제 중앙 2명 구성이 이제 엔조가 나올 때도 있지만 최근에 엔조가 부상이었다 보니까 이제 갤러거가 나오고 이제 카이세도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근데 2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약간은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상황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후방 빌드업을 끝내고 상대 진영까지 상대를 몰아 넣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라인과 라인 사이 공간이 좁아졌을 경우에 이 2명의 이제 역할에서 좀 문제를 겪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이 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상황까지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제 표현으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포지션을 좀 소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모한다? 네, 소모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공을 오래 가짐으로써 상대를 자신한테 끌어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갤러거나 카이세도는 그게 조금 부족하죠.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보시면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보시면 이 둘은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옵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혹은 이거보다 더 상대가 내려앉게 되면 첼시가 보통 꺼내드는 카드가 뭐냐면은 보통은 갤러거를 하나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팔머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팔머가 내려와서 공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걸 라리가로 치면은 이스코나 뭐 아니면은 이스코나 혹은 뭐 페키르 같은 선수가 한 라인 혹은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 앞을 보고 공을 잡는 거죠. 센터백들한테 특히 상대가 원톱일 경우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크리스탈 팰리스전 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공을 받고 공을 오래 가지고 포지션을 어느 정도 소모를 하면서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라인과 라인 사이 공간을 버려서 여기다가 공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 많은 팬들이 얘기하는 건데 네. 갤러거를 왜 위에다 쓰냐? 좀 내려서 써라. 네. 엔조를 네. 거꾸로죠. 왜 올려서 쓰냐? 네. 갤러거 좀 내려서 써라. 네. 그러니까 엔소를 엔소를 밑으로 갤러거를 위로. 엔조를 좀 수비적으로 써라.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갤러거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네. 갤러거의 활동량을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믿어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엮여서 볼만한 부분이 뭐냐면 갤러거 같은 경우는 여기 팔부가 그냥 있다고 치면은 갤러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되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오프 더 볼이 좋죠. 오프 더 볼이 좋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 투 박스에 가까운데
갤러거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특히 상대 백포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특히 풀백이 공 가졌을 때 윙이 받으러 오면 이 공간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데브라이너가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 공간에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엔조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방금 이제 팔머 얘기랑 조금 더 엮여서 볼 수가 있는데 팔머가 내려와서 공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목표 같은 경우가 뒷공간으로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라인과 라인 사이의 공간을 벌리고 여기다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갤러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서 받았을 때 제가 얘기하는 돌아서고 여기서 원투로 공을 받고 뒷공간까지 공략하는 움직임이 안 돼요. 근데 엔조는 그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 이거는 근데 감독 아이디어 차이죠. 누구를 내리고 누구를 올릴 것이냐인데 그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엔조가 이제 위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엔조의 같아요. 그런 공격적인 능력을 더 높이 사는 거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이게 그 뭐 포체티노 감독이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지금 이번 시즌 몇 경기 있었지만 이거는 지난 시즌에 램파드도 얘기를 했었어요. 램파드도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나는 엔조가 6번보다는 왜냐면 벤피카 때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완전 6번이었으니까. 근데 나는 6번보다는 엔조가 10번에 가면은 더 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번에서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램파드도 얘기를 했고 아, 근데 너무 진짜 안타깝네. 말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결과가 예. 지금 포체티노도 그렇고 램파드도 그렇고 네, 엔조를 그렇게 그 얘기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아니 나는 그 네. 생각 무슨 생각 드냐면 아니 6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뭘 엔소부터 생각하지? 6번 문제 해결하고 올려야지. 나는 이 생각부터 사실 먼저 들어서. 네.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맨유 얘기 옛날에 잠깐 했을 때랑 예. 똑같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내리면은 그럼 여기다가 해결하고 내리면 그럼 또 여기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그럼 또 올리면은 또 여기가 없는 거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선수단 자체가 너무 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대하다 보니까 매 경기 거의 막 다 6명, 7명씩 막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완전히 뭔가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네. 팔머가 이렇게 한 라인 혹은 반 라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약간은 이제 좀 더 포워드스럽게 혹은 예. 약간 바이언으로 하면 이제 밀러 같이 하는 거죠. 라인 사이에서 받고 원투 터치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없었던 게 지금은 약간 첼시 같은 경우 이제 문제 아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근데 은쿤쿠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은쿤쿠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최근 경기로 보시게 되면 크리스탈 팰리스전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 나왔고 그 네. 역할을 이제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은쿤쿠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사이에서 약간 밀러처럼 플레이할 수도 있는 선수지만 9번으로 나와도 뭐 완전 최적화는 아니지만 9번으로 나와도 좀 갭이 없거든요. 그쵸. 예, 특히 이제 그 루턴타운전 같은 경우 보면 교체로 이제 9번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파리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포지션을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긍정적인 거는 할리스전에서 전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은쿤쿠가 들어오면서 무드릭이랑 잭슨 같은 경우도 유닛으로 엮여서 이제 꽤 괜찮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경기 중에 나왔던 상황인데 뭐 이제 하프라인 근처에서 첼시가 공을 가지고 있었고 콜릴이 보통 레프트백으로 나오잖아요. 콜릴이 레프트백으로 나오면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터치라인에 있는 빈도보다는 센터백이랑 가깝게 위치하죠. 센터백이랑 가깝게 그쵸. 위치를 해서 보통은 이제 상대 윙을 끌어들이면서 여기서 이제 대각선 패스가 나가게 되면은 이 1선과 2선은 넘어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라인 4명에다 미드필더 1명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날 경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전반 8분쯤에 나왔던 상황일 거예요. 여기서 콜릴이 공을 전개하고 그럼 보통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압박을 하죠. 풀백이어서 압박을 하고 이때 은쿤쿠가 이 라인과 라인 사이에 있었을 때 오게 되는데 무드릭 같은 경우가 등을 지고 공을 받았을 때 여기서 오른발로 돌려놔요. 돌려놓고 여기서 은쿤쿠가 와서 받고 여기서 둘이 월패스가 나가는 거죠. 대각선 안쪽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1선과 2선은 이미 공략당한 상태다 보니까 무드릭은 여기서 바로 앞을 보고 바디 포지션을 열어놓은 상태로 갈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잭슨이 수비 하나를 끌고 갔고 여기서 끌려 나왔을 때 이때가 여기서 이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무드릭에서. 여기서 이 패스가 들어갔는데 이제 골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움직임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작은 사회거든요.
보통 이제 유니플레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 감독 공격 전술이 없다. 특히 이제 상대가 좀 자신의 진영까지 내려앉았을 때 잘 안 풀리면은 공격 전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될 수가 있어요. 맞는 거는 뭐냐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상황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게 감독이 맞아요. 네. 근데 감독이라는 게 너 일로 가고 너 일로 가고 너 일로 가고 너 일로 가고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훈련 중에 자꾸 주고 이런 상황이 주고 그리고 감독이 해야 되는 건 거니까 뭐냐면은 보는 거죠. 아, 얘랑 훈련 중에 일주일 훈련을 하면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얘랑 나오면은 이게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게 감독의 눈이고 감독의 그게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설명드렸던 장면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보면은 이 잭슨, 무드리, 은쿵쿠까지 해서 꽤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은쿵쿠가 복귀함으로써 오는 첼시 왼쪽 측면에서의 유니플레이 혹은 기대할 수 있는 공격 전술이 되는 거죠. 약간 이제 3명을 좀 세트처럼 묶어서 뭐 활용할 네. 수 있는 방안도 훨씬 네. 많아질 거고. 네, 그래서 샤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레버쿠젠 가고 나서 이제 인터뷰한 거 보면은 거기서도 얘기해요. 시간이 없을 때는 팀적인 거 한다. 근데 시간이 있을 때는 이걸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 2명 혹은 3명으로 묶여서 스페인어로 이제 소시에다 빼게디라고 해서 작은 사회 개념으로 이게 훈련을 한다. 그리고 자기 같은 경우 레알 소시에다 선수할 때 그거 처음 배웠다. 그래서 그때는 근데 완전 촉이네. 네, 그때 그 레이날드 감독, 프랑스 감독 있을 때서 근데 그때는 4-4-2여서 좀 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4-2여서 투톱 같이 하고 풀백 윙 같이 하고 풀백 윙 같이 하고 해서 그때는 좀 더 심플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약간 더 많은 선수들이 엮여서 복잡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좀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은 해요. 첼시라는 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단의 특성상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선수단이 너무 비대하니까. 왜냐면 30명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그렇게 예,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지금. 예. 이게 딱 보통 25명 정도 선수단을 구성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왜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보더라도 25명이 넘으면은 훈련의 질이 떨어져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누구랑 누구를 묶어야 될지 그리고 그거를 그 단위로 작게 훈련을 하려면 시간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 선수단 자체가 비대하면 그게 더 하기가 힘든 거죠. 그게 그리고 약간은 첼시 선수단이 가지는 뭔가 감독 입장에서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선수단이 비대해지면은 짜임새가 좀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흥 16년도에 있었을 때 매주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스페인 감독님이 그 아틀레틱 클럽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그 감독님이 이제 수요일은 그냥 아예 무조건 자체전을 하는 날로 정했어요. 근데 자체전을 하는데 자체전 하는 것도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수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은 선수 개개인에게 가는 부하가 너무 적다. 훈련의 양이. 네, 훈련에 신체적으로 줘야 되는 부하가 있는데 주말에 경기를 뛰려면 근데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수요일은 그냥 매주 경기를 하는 날로 하자 했는데 근데 심지어 지금 첼시는 그때 그 팀보다도 선수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상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문제가 돼요. 왜? 훈련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축구가 최소한 11명으로 하는 종목인 이상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첼시 경기를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다가 잘 풀었어요. 네. 뭐 중원에서 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축구라는 스포츠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의 잭슨이나 브로의 득점력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좀 있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이건 선수에 문제가 대해서는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네. 문제일 수도 있고 실력적인 네. 문제도 있는데 네. 잭슨을 하는 걸 보면은 네. 타이밍에 슈팅도 못 때리고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모습도 시도조차 네. 안 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시도해도 사실 뭐 그렇게 네. 퀄리티 있는 그 슈팅이 슈팅도 나오는 아니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잭슨은 약간은 제가 처음 나왔을 때 하버츠 얘기했을 때랑 결은 비슷해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얘는 득점에 대한 그 책임의 퍼센테이지가 그 카이 하버츠보다 훨씬 높죠. 네, 높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득점을 빼면은 꽤 좋아요. 득점을 빼면 제가 봤을 때 물론 기술적으로 그건 확실히 있더라고. 턴오버 막 컨트롤 좀 실수해가지고 턴오버 주는 경우는 꽤 있는데 그거 외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꽤 좋아요. 근데 우리는 턴오버 할 때마다 누가 꽂혀가지고 이제 네. 쟤 이제 오늘도 안 되겠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굉장히 이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어휴, 진짜 맞아. 저도 솔직하게 보면서 이제 뭔가 아니 꽤 좋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이것도 오늘 그래. 오랜만에 개눈깔 왜냐면 온이네. 아니 나는 이것도? 솔직히 형이 막 이래도 아니 나는 나는 개눈깔 온 막 이렇게 그 장 코치님이니까 하다가 나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단 한 번을 보면서 얘가 잘한다는 조금이라도 팀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난 진짜 1도 안 들었거든 얘는. 나는 하베르츠는 장코치님 시선 완전 동감했습니다. 근데 잭슨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 그래도 꽤 괜찮다라는 거죠? 잭슨이 이제 지난 당황했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잭슨은 일단 9번으로 나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하면 이제 데스마르케라고 하거든요. 직역하면 영어로 언마크 거니까 엄마 뭐요? 언마크. 언마크. 네, 예. 데스 엄마 되게 좋아할 때 보면 언마크 그래가지고 네, 엄마 무슨 뜻이지 이게? 네, 데스마르케라고 해서 언마크 수비로부터 수비 마크로부터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마크가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공을 가진 애가 예를 들어서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어서 공을 가진 선수한테 접근해서 공을 받는 게 이제 서포트 언마크고 그 다음에 공을 가진 선수가 압박을 안 받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내 마크로부터 공을 가진 선수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을 하는 걸 이제 보통 그냥 영어로 직역하면 디번 마크라 그래요. 깊이를 확보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공을 받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수비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픽스 온 마크가 있어요. 끌고 가서 공간이 생기면은 제3의 선수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잭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좋냐면은 서포트 언마크랑 딥 언마크를 혼합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전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예. 그래서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게 사실 오프 더 볼 움직임이라는 거잖아요. 네, 오프 더 볼인데 이제 스페인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데 이거를 잘하는 포워드들은 비싸요. 근데 뭘 잘하냐면은 타이밍에 맞게 받으러 왔다가 받으러 오는 것처럼 했다가 돌아가 버리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 사실 이거 심플한 걸 잘해서 엄청 오래 먹고 산 포워드가 누구예요? 수아레스 같은 경우. 그 친구는 골도 잘 넣었잖아요. 네, 그쵸. 압박크까지 됐잖아. 네. 근데 이제 엄마크도 되고 아빠크도 되고. 네. 엄마 아빠 둘 다 됐단 말이야. 부모님 이제 근데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도 확실히 문제는 있어요.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못 넣어요. 이거 막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막 자꾸 막 찬스를 날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엄청 좋아요. 타이밍이 엄청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네. 네,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비 딸고 달고 오는 거 좀 봐야 되겠다. 네. 딸고 오면 여기 공간을 만들어놓고 자기가 그 공을 다시 잡아먹는 그 움직임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은쿤쿠 얘기하면서 했던 거 같은 경우도 디테일을 보면은 코릴에서 무드릭으로 나가고 무드릭에서 은쿤쿠로 나가고 여기서 무드릭이 이제 월패스 받아서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잭슨이 있다가 잭슨이 여기서 한 번 나오거든요. 한 번 나와서 여기서 왼쪽 센터백이 딸려 나왔다가 다시 잭슨이 빠지다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끌려 나왔기 때문에 이 패스 라인이 공간이 열리는 나올 수 거예요. 있는 거야. 네, 이 패스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패스 길이 생긴 거죠. 네, 패스 라인이 생기는 거죠, 길이. 근데 얘가 만약에 그 타이밍에 그걸 안 했으면은 그 길이 안 생기는 거죠. 얘가 이걸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타이밍적으로는 움직임이 괜찮은 거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상황만 생각해보세요. 공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뭐 하는지 보통은 안 보죠, 사람들은. 그렇죠. 네, 잘 파악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네. 터치 위주로 보잖아. 특히나 네, 공격수는. 네. 그 부분에서 일단은 제일 크게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튼타운전 같은 경우는 측면 또 나왔잖아요. 이날 루튼타운은 또 5-4-1로 했으니까 보게 되면은 왼쪽 측면 나왔을 때 보면은 얘는 제 생각에는 대각선으로 공을 받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받았을 때 여기서 받고 여기서 포지션 자체가 대각선으로 계속 수비 시야 밖에 있다가 여기서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받으면서 움직여요. 그리고 어시스트 한 장면이랑 어시스트 비슷하게 했던 장면들 대부분 보면 다 이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심플한데 엄청나게 효과적이고 이거를 잘하는 선수들은 비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도 비싸게 온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은 골을 못 넣는 거는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특히 그러면 포체티노가 계속적으로 잭슨을 사용하는 데는 네. 이런 이유가 있다. 네. 어쨌든 공간 네. 창출하는 능력과 어쨌든 네. 측면에 서 있을 때 본인의 어떤 그 특유의 어떤 그 스킬로서 네. 볼을 운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될까요? 만족하면 안 되죠. 아, 골을 안 넣어야죠. 된다. 골을 넣어야죠. 개눈깔 오프. 개눈깔 오프. 아, 개눈깔 이제 닫았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까지 했으면은 네, 그치 그치.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까지 했으면 그래 그래서 아까 이제 채팅창에 이거 하베르츠 얻어 걸린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는. 아 하베츠랑은 달랐어. 아뭐 이러면은 그렇겠구나. 네. 왜냐면 우리가 엄마크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이제 보진 않았고 그렇지. 터치 위주로 봤으니까 그건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얘가 또 근데 네이션스컵을 중요한 건 가거든. 뭐냐면 이렇게 득점을 하지 못하면은 이거 아무 잘한다고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예. 측면 나왔을 만약 다른 네. 선수가 그 득점을 해주면 또 모르겠지만 이 엄마크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턴 타운전 때는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루턴 타운전 같은 측면 나왔기 때문에 득점이 한 3.5 되면은 공을 갖거든 공을 갖지 않든 이 상황에서 기여해야 되는 게 6.5 되는 거죠. 근데 9번 나왔을 땐 거꾸로죠. 6.5가 득점 기여 왔을 때 득점이고 3.5가 그 외 상황에서의 기여인데 이제 9번 나왔을 때선 거기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저도 그건 인정은 해요. 확실하게. 이거는 감독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할 수가 수 있는 없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영입할 때 그거는 있는 거죠. 비아레알도 그렇고 뭐 그 전에 모습을 봤을 때 얘가 득점을 할 능력이 없으면은 없다고 판단이 됐으면 안 사왔겠죠. 그쵸. 근데 득점을 할 능력이 있는데 못 넣고 있는 거다 보니까 왜냐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뭐 미쳐 날뛰었거든요. 네, 비아레알에서. 엄청 잘했어요. 네. 그래서 비아레알이 지금 이번 시즌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현지 저 이번에도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비아레알 구단도 방문했고 그쪽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일본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거는 계속 두 명이에요. 파우토레스랑 잭슨. 잭슨 같은 경우 이제 두 명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도 이탈한 경우가 있지만 이 둘이 없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아레알이 많이 떨어졌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잭슨 그러면 라리가를 봤기 때문에 잭슨을 팔로우 했을 거 아니에요. 잭슨이 지금 이렇게 골을 못 넣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요? 원래 프리미어리그 수비 라인 박스에서 아니면은 갑자기 그냥 그때는 잠깐 반짝한 거? 아니면 개인적인 컨디션 저하?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뭐 흔히 얘기하는 그 기세라는 게 있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의 기여. 왜냐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계속 안 들어가고. 근데 비아레 때는 움직임이나 슈팅 능력을 봤을 때는 꽤 좋은 선수였었어요. 네, 그렇죠. 네. 물론 근데 약간 시스템 차이 있죠. 그때는 이제 보통 4-4-2 나왔었고 뭐 4-3-3 나올 때도 있긴 했지만 조금 이제 다르긴 했는데 선수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선수였는데 그러면은 라리가가 탑 리그잖아요. 근데 반년 만에 갑자기 탑 클래스 선수가 패급이 된다?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심리적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가 있고. 근데 사실 토레스도 그랬고 뭐 베르너도 베르너도 네. 그랬고 근데 이제 왜다 첼시 선수들 그러니까 베르너도 네. 그러니까 토레스랑 베르너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토레스는 왜냐면 이게 햄스트링이 이미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커리어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한 거 보면은 나는 그때 월드컵 나가는 걸 얘기해. 그때 무리해서 나갔고 나는 근데 그걸 알았어도 간 거 후회 안 한다. 왜냐면 나는 그때 타이틀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우승컵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간 거 후회 안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베르너는 이제 베르너가 약간은 잭슨이랑 비슷한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투엘이 얘기했던 게 그때 인터뷰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뭐 클럽 가서 이제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데이트 신청을 안 받아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근데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너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했으면은 근데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 번을 노려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걸 베르너를 비유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베르너는 계속 까인 거네. 네. 네. 그쵸. 그 계속 까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집어야 되는 것도 본인이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심리적인 게 좀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게 또 리그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또 감독 스타일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장코치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시 비아레알의 그런 전술적인 부분도 뭐 영향이 있었을 거니까 그래도 한번 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잭슨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지만 그 외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까 무슨 언마크, 예, 언마크하고 그다음에 뭐 측면에서의 어떤 볼을 안쪽으로 운반하는 능력, 트래핑 이후에 운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는 점이니까. 왜냐면 우리는 잭슨을 봤을 때 빨리 뭐 골을 못 넣냐, 왜 박스 안쪽 가면 애가 왜 이렇게 희말이 없어 왜 슈팅이. 이렇게, 근데 확실히 슈팅 테크닉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슈팅 테크닉이. 이전에도? 네, 상대적으로 슈팅 테크닉이 좋지는 않아요. 슈팅도 못하고 슈팅 테크닉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근데 네. 뭐 어쨌든 잭슨을 우리 당분간 보진 못해요. 네이션스컵 그렇지. 때문에. 네이션스컵에서 보면 되지. 그래서 저는 네이션스컵 끝나고 나서 이제 첼시 경기 보면 딱 이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그런 전술, 그리고 두 번째는 잭슨의 활약 여부, 세 번째는 이제 장코치님의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네. 과연 이제 잭슨이 골을 넣었을 때 사진이 올라오고 이제 그 개눈깔, 이게 이제 같이 올라오느냐. 하베르치 때 쏠쏠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스날에 대해서는 좋은 그게 감정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랬는데 뭐 잭슨은 제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하베르츠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제가 맞췄다는데 전 예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제 눈에 보인 거를 그냥 얘기한 것 뿐이지. 나의 눈으로 본 그 네, 축구.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전 예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해서 득점이 터지면은 이제 선수 평가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안 터지면 뭐 아까 뭐 베르너도 얘기했고 토레스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은쿤쿠 복귀하고 이제 잭슨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비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어서 요거는 좀 짧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부탁을 네. 드릴게요. 그래서 수비진 평가는 뭐 그냥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 그냥 선수 개인에 그냥 하나만 좀 포커스를 맞출게요. 그래서 저는 바디아실 있잖아요. 네. 전 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얘 제가 잘 모르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약간 뭐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던데 센터백으로서 저는 그러니까 재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센터백으로 재능이. 근데 공을 가졌을 때 센터백의 이제 제일 큰 재능은 뭐냐면 저는 인사이드 패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일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축구할 때 많이 쓰는 용어로 빠따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 웃어요? 그래서? 예? 아니 그 아까 그 발언 이후로 약간의 자신감을 잃은 듯한. 근데 야, 솔직히 솔직히 은쿤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자신감을 잃게 돼요. 아, 은쿤쿠랜다. 잭슨. 잭슨. 네. 아니 자신감을 잃지는 않았는데 약간 그냥 반응이 너무 부정적이셔서 네, 네. 아니, 나 하베르츠는 믿고 들었는데, 네, 아, 그래도 해주세요. 예, 아니, 예, 하베르츠 예. 때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베르츠는 네. 확실히, 나도 한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었거든. 하베르츠 때는 그냥 그래요? 한번 볼게요 이러셨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반응하시니까 솔직히 이게 좀 더 친했잖아.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수빈이 오늘 좀 과하긴 해. 네, 저제 부분은. 해트트릭이네. 오늘 좀 과학 트릭. 네, 오늘. 3개 달성했다. 한 명 했으니까 뭐. 네, 예. 그렇습니다. 스파이시하네 오늘. 네. 그게 빠따임이라서 보통 빠따임 하면 그거잖아요. 슈팅할 때 이렇게 막 그렇죠. 먼 거리에서 나가거나 그치, 아니면 그치. 롱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반대 전환 패스 하는데 그러니까 센터백 빠따임은 뭐냐면은 인사이드 패스로 이 라인을 관통할 수 있는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어려운 건데. 네, 이게 네. 아니, 갑자기 어려운 건데 해가지고, 또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네. 잘하는 게 반더벤이 잘해. 네. 반더벤이 반더벤 왼발도 잘해요. 잘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탑 클래스 센터백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보자면은 제롬 보아탱 이후로 처음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제롬 보아탱 같은 경우도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수비 때 같은 경우 실수가 많게 되는데, 걔는 그러니까 라인을 예를 들어서 그 빠따임이 좋아서 라인을 2개를 관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인사이드 패스가 정확한 것도 정확한 건데 구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렇게 활 땡겼다가 이렇게 팍 놔서 나가는 것처럼 구질이 다른데 바디아실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어드밴테이지가 더 있는 게 왼발잡이. 왼발잡이 같은 경우까지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서 그래서 재능 면에서는 엄청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을 받은 선수가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센터백이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비를 잘하는 팀들은 보통 공을 가지고 드리블해서 보면 이 둘이 어떻게 해요? 닫아버려요. 그럼 안쪽이 안 열리고 그럼 측면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측면은 일단은 플랜 B란 말이에요. 플랜 A는 무조건 안쪽이에요. 안쪽은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쪽 측면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측면으로 간 건 플랜 B인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얘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여기서 받고 이 거리에서도 그냥 집어넣어서 관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 이제 전환 상황 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안쪽이 막혀서 예를 들어서 공이 오른쪽에 측면에 있다가 그래서 팔모가 잡고 있다가 전환이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받고 전환을 하는데 그럼 보통 예를 들어서 4-3-3이라고 하면 이렇게 진영이 다 쏠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쏠려 있는데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콜릴이 센터백에서 여기 있다 치면은 여기서 이것까지 돼요. 키까지? 네, 이게 근데 공중볼이 아니에요. 공중볼이 아니고 인사이드 패스로 이 거리를 한 번에 빠따가 넘길 수가 좋네, 있어요. 진짜. 감으면서. 이게 진짜 텐스하게 이렇게 탁 나가서 그러면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아웃된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 빠르게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네, 그게 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패스의 속도도 중요한 거니까. 네, 구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얘 나왔을 때
얘가 맞다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패스라는 걸 보시면은 이 구질이 엄청 달라요. 엄청 빠르고 이게 받았을 때 컨트롤 포워드 딱 하면 그냥 탕하고 나갈 수 있어요. 탕하고 나갈 수 또 이제 있어요. 속도 좋은 자원들이 측면에 네. 배치가 됐을 때. 그래서 선수들이 보통 얘기 많이 하거든요. 패스 세게 주라고. 패스 세게 근데 주라고. 그거는 지도자들도 얘기 엄청 네. 많이 해요. 세게 주고 네. 못 받으면 그거는 컨트롤 못한 사람 잘못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탑 레벨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유소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선수한테 패스 살살하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살살하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수준이 높아졌을 때 얘는 그게 훨씬 큰 장점이니까. 그렇지. 왜냐면 이게 세면은 여기서 컨트롤 포워드 탕하면은 다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럼 4명이고 뭐 예를 들어서 5대4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패스가 느리잖아요. 그럼 제자리에 잡아야 돼요. 제자리 잡으면은 발을 붙이고 와서 수비라고 얘네가 이미 와버려요. 그렇지. 그게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또 공의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또 붙는 네. 타이밍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 다음 플레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전술적으로는 특히 수비할 때 같은 경우 크로스 수비 상황이나 이럴 때는 좀 보완할 게 있는데 위치를 잡는 거. 네, 근데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에요. 왜? 재능은 있는 거고 이제 살리바 같은 경우도 약간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대 갔다 오고 하면서 성장했죠. 그 제가 옛날에 생테티엔 때 그 살리바가 편집해놓은 영상도 있어요. 크로스 수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점 해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그때 그래서 저는 포파나를 살리바보다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학습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건데 재능은 갖고 태어나는 거지 추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그 재능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네요. 전체적으로 네. 이제 개눈깔의 시선, 은쿤쿠 그리고 잭슨, 수비진은 특히 이제 바디아실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일단은 잭슨은 한동안 못 봅니다만 은쿤쿠랑 바디아실은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첼시 경기 있을 때 또 장코치님 의견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2024년 1월 4일에 방송한 히플라이브 목요부였고요. 오늘 목요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